2023년 한국을 들썩이게 했던 살인범 정유정. 그녀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과외 학생인 척 접근한 뒤 흉기로 110차례 공격하여 잔혹하게 살해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찔렀으며 지문 감식을 피하고자 손가락과 같은 관련 신체 부위를 절단하는 행위까지 벌였다. 그녀는 과외 앱을 통해 혼자 사는 피해자를 찾은 후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였으며 살인 후 마실 맥주까지 준비하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미치광이 사이코패스는 검찰 조사 당시 분명히 피해자를 죽였는데 살아나서 나에게 말을 했다. 정신감정을 해달라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하려고 했고 최근 재판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며 새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며 개소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정유정이 분노 해소 수단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등 교화의 가능성이 없어 사회에서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정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정유정의 변호인은 정유정이 어릴 적 아버지의 재혼으로 배신감을 느꼈고 조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정신적 충격이 크다며 심신미약과 정상 참작을 요청했고 양극성 충동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해 감경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정유정 역시 고작 죄송하다는 말로 선처를 호소했다. 정유정의 범행 과정은 굉장히 치밀했다. 그녀는 과외 중개 앱에 학부모로 가입한 뒤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인 척하며 영어 과외를 해줄 사람을 찾는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를 물색하였다. 5월 24일 피해자인 20대 여성에게 연락이 왔으나 이후 이동거리가 먼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과외 제안을 거절했다. 하지만 정유정은 계속해서 과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며 일단 시범 과외 후 결정해달라는 요청을 보냈고 결국 피해자가 수락하였다. 사건 당일 정유정은 인터넷으로 구매한 교복을 입고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이후 정유정은 피해자가 혼자 사는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져와 마트에 들러 칼, 락스, 비닐봉투 등을 구입한 뒤 피해자의 시신을 토막내고 캐리어에 시신을 넣었다. 이후 그녀는 택시를 이용하여 시신을 황산문화체육공원 인근 강변에 유기하였다. 다행히 택시기사가 새벽에 큰 여행 가방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간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 덕분에 정유정을 체포할 수 있었다. 안타깝게도 택시기사는 트라우마로 정신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으며 부산금정경찰서가 전달하고자 했던 표창장과 포상금을 거부하였고 현재는 업무를 중단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택시기사의 빠른 신고가 없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해 연쇄살인으로 이어질 뻔했다. 실제로 정유정은 살인을 계획한 사람이 여럿 있었다. 이번 살인 전 중고거래 앱을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을 산책로로 유인해서 살해하려고 했으나 주변에서 행인들이 돌아다녀 실패했고 10대 남성을 살해하려고 약속을 잡았으나 남성이 해당 장소로 나오지 않아 실패했다. 그녀는 이외에도 과외 앱을 통해 54명에게 대화를 시도한 것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정유정은 경찰과의 진술에서 살인을 해보고 싶어서 죽였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으며 진술 동안 표정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고 한다. 피해자의 시신에 얕은 칼 자국도 많다고 알려졌는데 그녀가 다양한 방법으로 실험차 찔러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정유정은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28점을 받았으며 이는 돌려차기남 이현우,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1점 높은 수치이다. 정유정은 과거 한 명의 친구도 없었고 전형적인 은둔형 외톨이로 알려졌는데 그녀는 범죄 관련 서적과 영상들을 주로 봤었다고 한다. 이러한 폭력적인 콘텐츠로 인해 정유정과 같은 괴물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정유정. 그녀는 사선 변호사까지 선임하고 새 사람이 될 기회를 달라며 뻔뻔하게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꼭 그녀가 사회와 영원히 격리되길 바라며 법정 최고형을 받아 불쌍한 피해자가 조금이라도 편히 눈을 감길 바라는 마음이다.